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우리가 이제 5개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체적인 거에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적을 때 결국 요 안에서 다 놀아요. 요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대제목을 바꾸느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결국 요 안에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법 유형이나 공법 유형이라는 게 있죠. 어떤 종류, 특징, 주의사항을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종류, 그에 대한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 특징이라는 건 특징도 있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 공법의 시공 순서, 장단점, 주의사항 이런 부분이 있죠. 예, 요 주의사항, 요것도 시공시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문제점, 뭐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쓰세요라고 할 때 문제점, 원인, 공법의 문제점, 원인, 대책, 사면 붕괴의 문제점 및 대책을 쓰시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쓰시오, 원인을 쓰시오, 대책을 쓰시오라고 하면 그런 게 다 문제점 유형인데 문제점, 원인, 대책, 그 다음에 붕괴 형태, 뭐 검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검토니까 그렇고요. 형태, 붕괴 형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양 문제, 미치는 영향 주는 요인 이런 거죠. 뭐 열화가 콘크리트에 영향 주는 요인, 그렇죠. 이 부분이죠. 열화가 콘크리트에 영향 주는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치는 요인, 요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보면요. 영향 주는 요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화가 균열에 영향 주는 요인. 그 다음 균열이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 요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미,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험은 활용성, 적용성, 신뢰성, 한계성. 플러스 알파. 실험은 우리가 대부분 공법 유형으로 많이 접근이 됩니다. 왜냐, 공법 유형처럼 실험의 시험 방법, 시험 순서, 그 다음에 시험시 주의사항, 요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요렇게 적어준다는 의미예요. 시험은 대부분 90% 이상이 어떻게 시험 방법이라든지 뭐 순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또 시험의 종류 이렇게 있고요. 제도 시사, 예. 기존 제도의 문제점, 도입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장단점, 그 다음에 쟁점사항, 문도, 단쟁, 효추, 쟁점사항은 추진하는데 쟁점이 되는 사항, 그 다음 효과, 추진 방향, 이렇게 해서 문도, 단쟁, 효추, 이렇게 이제 우리가 5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유형일 뿐이에요. 우리가 답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요. 이거 변환을 시켜야 돼요,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섞어서 적어야 돼요, 섞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문제점입니다. 예. 모든 것은 다 문제점으로 들어가요. 이 문제점을 모르면 안 돼요. 문제점을 알아야지 대책이 나오고 시공시 주의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점이 단점이에요. 예, 단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거는 문제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공법도 문제점으로 접근하고 시험도 문제점으로 접근하고 뭐든지 대부분 다 문제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서 잘해야 된다,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답안을 적을 때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요거 적을 때 혼합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공법을 물어봐도 문제점을 적어놓고 공법에 대한 내용을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것도 적을 때도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라는 거를 시험시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 적어놔놓고 우리가 시험 시공시 유의사항이 나오듯이 요렇게 접근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섞어서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전개가 된다. 그래서 적을 때는 요 그대로 문제점 대책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뭐에 대한 앞에 조건을 붙여주던 대제목을 조금 이렇게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목을 다양화.
그래야지 답이 단조롭지 않고 답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콩쿠르타시 주의사항 쓰세요라고 하면은, 하천공사시 콩쿠르타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구체성으로 띄어서 해서 답안의 대제목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해서 이 다양화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심지 콩쿠르타시 주의사항. 항만에서 콩쿠르타시 주의사항. 다 다르죠. 묻지 않아도 그렇게 다양하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단답형에서는요. 단답형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전체적인 제목만 말을 하기 때문에 안에 전개되는 내용을 내가 변화시켜서 적어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답형에서는요. 단답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22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답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적어서 정의 적고 쭉 두 줄을 적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세 칸으로 이제 줄이 쳐져 있죠. 쳐져 있는데 이거 뭐 어떤 적는 거는 뭐 번호 책에는 1, 그 다음에 뭐 1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1 적고 뭐 또 여기는 뭐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고 이건 보통 한 3개 내지 4단계까지 기억 적어도 되고 요 4단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개나 4개.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내가 보기 좋은 것들로 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 1 적고 그 다음에 갈로 적고 뭐 이래 적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A 적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걸 동그라미 안 치고 이거는 이제 또 뭐 기역 이리 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내가 복합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을 때 여기에 이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적으라는 의미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취지에서 이제 줄을 끊어놓은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제목 요래 적고 요래 적고 요래 적고 요렇게 적으라는데 이래 적으면 실제로 이 내용을 적으면 빡빡해요. 이어서 우리가 어떤 답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대제목이에요. 요 대제목. 이게 눈에 탁탁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은 전체가 그냥 빡빡한 글씨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대제목을 어떤 방향으로 써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게 다양화가 되는 거예요. 그 채점자가 딱 볼 때 이거는 5초에서 7초뿐이 안 걸립니다. 이 대각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대부분 자세가 안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대체적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목이 눈에 딱 띄고요. 그림 안 그려줘도 합격해요. 우리가. 그림 안 그려줘도 합격을 하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는 자기 눈에 띄라고 하잖아요. 5에서 7초뿐이 안 걸리는데 구절절이 다 안 봅니다. 읽어본들 다른 사람도 답이 다 비슷한데 틀린 게 없다고 했잖아요. 500명 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느낌이 공부 좀 하셨구나. 이게 무슨 단어지? 그냥 그 눈에 띄는 게 이제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제 그래서 옹벽에다가 텀버클 걸어서 이렇게 했네? 이분은 현장 경험 있으시네? 이렇게 했네? 그럼 뭐 이것도 맞지? 내구성 정진 바가네? 그렇지. 건부집의 수직도를 확보하려면은, 이거 뭡니까? 이게 텀버클 걸어서 이거 해야지. 경험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근데 밋밋한 책에 있는 거 공기량 그래프만 그려놓고 이러면은, 그렇네,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을 때는 그래서 이거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 거죠. 이어 적고 이것도 좀 띄우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눈에 드러납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지만은 그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2줄 중에 보통 이제 대제목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제목은 4개에서 5개 정도요. 그래서 문제, 답,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적고, 이제 무슨 정의 두 줄 적고. 보통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뭐에 대한 시공도 보완듯이 뭐뭐에 대한 시공도로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도 이러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도 적는 거하고 교각에 대한 시공도 하고 철근에 대한 교각, 철근에 대한 시공도 하고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개념이 특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결론 단답형이라서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두 줄을 적어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두 줄, 다섯 줄, 요 네 줄, 뭐 두 줄이라면은 대충 22줄이 나옵니다. 기본 개념은 이런데 꼭 요렇게 안 적어도 되고 문제 유형을 바꿔도 되고 뭐 밑에 거 결론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요. 어느 하나가 딱 좋은 답안은 없어요. 그러면 답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대제목의 유형을 얼마나 잘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안에 내용하고요. 예. 시공도 여기에다 옹벽 그려가지고 여기에 철근 조립하고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했어요. 이 시공도예요. 그럼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래 적지 말고 그만 여기다가 옹벽 시공 방법 적었어요. 그럼 막 시공도가 낫나요? 얘가 낫나요? 그럼 이래 적어 먹고 이래 그림만 틀리나요? 아니라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시공도보다 어떤 개념도, 시공도, 상세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시공도가 더 적다는 느낌 들어요. 나는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공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림이라도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라니까요, 의미가. 그럼 이분은 시공 방법이네? 대부분 어떤 계획도, 모식도, 막 이렇게 적는데, 시공 방법 적어놓고, 이건 시공 방법이면서 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 특징이 좋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앞에도 이왕이면은 구체성을 띄어야 돼요. 뭐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 옹벽 시공시 단답형은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기대기 옹벽 할까요? 아니면 역티형 옹벽. 역티형 옹벽 단답형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역티형 옹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역티형 옹벽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갖고 와야 됩니까? 홍법 유형, 문제점 유형 다 갖고 와도 되는 거죠. 다 쓰고 복합적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냥 홍법 유형, 문제점 유형 갖고 오는데 이래 적지 말고 그 앞에 뭐를 붙여줘야 돼요. 반드시. 역티형 옹벽에 배수공 시공시 주의사항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역티형 옹벽 시공시 주의사항이라면은 그건 안 돼요. 요즘 그러니까 그 답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 있는 걸 하나 끄집어서 그걸 갖다가 그거는 누구나 다 4줄 정도는 적을 수 있어요. 옹벽하면 배수공이 중요한데 배수가 막혀갖고 막 붕괴되고 항상 그러니까요. 그럼 옹벽 배수공 시공 관리 방안 시공시 주의사항 이렇게 적어야지 배수공에 집중이 돼가지고 이분은 구체적으로 공부했네 이런 거예요. 기술사는 객관적이 아니고요. 주관적으로 적어야 돼요. 타당성 있게 적는 게 아니고요. 편협하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띄면은 안 되고요. 주관적으로 적어야 돼요. 내 생각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뭐 전체적인 모식도지만은 내 생각을 적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에도 이게 있어요. 남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은 다 요걸 강조를 하죠. 누가 봐도 똑같은 답안, 일반적인 답안. 그러니까 계속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죠. 틀리지 않으면은 내 주관적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봉준호 감독이 뭡니까?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 네. 이게 오래돼서 나도 기억이 잠깐 안 나네요. 막 써붙일 때는 한참 그랬는데, 봉준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뭐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사관왕이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주관적인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의 사관왕이 붙었잖아요. 이게 합격을 한다니까요. 고평타당하게 객관성 있게 적으거나 타당성 있게 적으면 합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서 그래요. 이게 틀리고 맞고가 아니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이해가죠.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그게 답인 거예요. 아직은 내가 논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 적으니까 점수가 낮을 뿐이지, 논술적인 지식이 좀 올라가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적어야지 튄단 말이죠. 채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래야지 현장의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것도 기존에 하고 나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20년, 30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했는 것들을, 이 수민 아래에 내려앉아 있는 것들을 수민위로 이제 끄잡아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텀버클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뭐 고참돼가고 누가 텀버클 이거 바로 신경 씁니까? 일만 잘 시키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 검증당하거나 기사 때 이런 거 현장 가서 계속 봐야 되죠. 왜냐, 이 수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같이, 반장님하고 이게 맞니, 저거 맞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이 텀버클을 돌리고 이런 게, 그때 실제로 신경 쓰는 거지, 위에 뭐 팀장 되고, 뭐 부장 돼갖고, 뭐 이것까지 신경 쓰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까먹는 걸 지금은 수면으로 다 올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적어줘야지 합격을 합니다. 예. 단답형은 요렇게 이제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서술형. 서술형은 3페이지를 적어야 되죠. 예. 기본적으로 3페이지를 적는데, 2.5페이지보다 2.7페이지 정도까지 이렇게 밑에서 4, 5줄이 남도록 요 정도로 적으면 좋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기준 없어요. 이 답안에 적는 거 어떻게 적으라는 기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뭐 적고 싶은 데 적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4장 적고 4장 적고 싶고 2장 2.5페이지 적으면 2.5페이지 적고. 근데 이제 적게 적는 분들은 많이 적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많이 적으면 많이 안다라는 표현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는 게 보는 입장에서는 요가 여백이 있으니까 보기 좋다라는 거죠, 이왕이면은. 근데 그런 거 신경 써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적다 보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꽉꽉 채울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가 적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편협하게 적는 거, 내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이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3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다 3줄이 쳐져 있죠. 이제 문제 답. 예. 그래서 이제 서술형 뭐에 대해서는 원인을 적고 대책을 쓰세요. 예. 문제점도 개요는 우리가 보통 한 6줄 적죠. 1번, 2번, 3번 그 2줄 적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왕이면은 단답형도 마찬가지고요. 한 줄, 0.7줄, 2줄, 여기까지 오면 한 줄, 2줄이 되잖아요. 0.5줄,
0.7줄. 그러니까 한 줄, 1.7줄을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줄 0.7줄, 여기서 끝내야지 요 여백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 오면 글씨가 빡빡해서 안 됩니다. 기본 개념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근데 적다 보면은 세 줄 넘으면 세 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을 때 이제 네 줄, 그러면 어떨 때는 또 4번도 나와요. 4번이 나오면 4번 또 두 줄 적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논리상으로 적다가 적으시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아까 전에처럼 문제점이 이제, 뭡니까? 옹벽의 붕괴 원인을 적고 대책을 쓰시오. 이러면은 2번에다 뭐 적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적고 싶습니다. 대부분 옹벽의 붕괴 메커니즘 이렇게 적을 거죠. 그거는 이제 하수죠. 그 정도는. 옹벽의 시공 방법. 근데 이제 글씨로 적는 게 아니죠. 옹벽에 대한 걸 써주고, 여기다가 물구멍 넣어주고, 뭐, 거푸집도 넣어주고, 뭐, 파일도 그려주고, 그래서 여기다 해서 이거는 거푸집, 여기는 스트럽, 여기는 기초 T 500mm, 이거는 1대 0.2, 이렇게 해서 막 규격 재원 치수로 꽉 적어주는 거죠. 배수 불량 시 전도 발생됨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 3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물어본 거 원인, 옹벽의 붕괴 원인 적는 거죠. 그래서 1번 적고 사전조사 미흡, 조사 미흡. 2번 배수공 시공 불량 이렇게 적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메커니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여기서 물어본 거는 원인하고 대책이에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하고 대책입니다. 얘가 중요도로 따지면 1번이에요, 1번. 1번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그래서 이 원인하고 대책을 가장 많이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옹벽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느냐, 시공에 대한 대책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개요, 이런 부분 3페이지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여기서 적으면은 이게 이제, 항상 여기서 두 개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얘를 물어보는 거는 0.7페이지, 0.7페이지 이상 적어줘야 돼요. 이상요. 그게 0.7, 요가 반 페이지잖아요. 반이니까 요새 요게 0.2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반이나 어쨌든 여기서부터 하위부터 적으면은 0.7페이지 이 정도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1, 2, 3, 4 대책이죠. 그러면 여기 1번 사전조사 미흡, 2번 기초 지반 침하 발생, 기초 지반 처리에 대한 대책, 그래갖고 기초 연약 지반 처리, 기초 처리 적죠. 3번에 이제 3번은 철근 조립에 대한 대책. 저기서 철근 조립 대책, 철근 조립하는 걸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적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콘크리트 타설시 대책, 5번 배수공 대책, 6번은 뭡니까? 대매우기 대책, 7번은 이제, 유지관리 대책, 유지관리 해줘야 되죠. 유지관리 해줘야 되죠. 8번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기타 이어 하다 보면 빠진 것들 있잖아요. 그래 적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으면은, 요는 이제, 요는 어차피 요 하다 보면은 1, 2, 3, 4, 5, 6.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도 1, 이건 다양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적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뭐라고 적습니까? 우리가 차별 아이템이죠. 차별 아이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부. 강조부. 요는 시선부. 딱 첫 페이지를 봤을 때 채점자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식도를 그려주거나 뭔가 팍 눈에 끄는 걸 그려주는 게 가장 좀 좋아요. 그래서 시선을 끌어야지 이게 뭐지? 뭐지라고 본다라는 거는 내가 문제를 읽어봤을 때 적정하게 좀 적었으면 점수를 줄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시선을 끄지 못하면 밋밋하게 들어가면은 그렇네 대충 그냥 점수 주고 만다라는 거예요. 점수는 잘 나왔는데 합격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어서 시선을 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또 이제 물어보는 걸 많이 적어줘야 돼요. 네. 이 강조부가 있고요. 그런데 두 개를 물어봤을 때는 요 얘를 적어주고 얘를 적어주잖아요. 그런 게 결국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어본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묻지 않은 데께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는 게 58점, 59점이면 60점으로 넘어가 주기 위해서는 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도 묻지 않은 거예요. 결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결론. 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얘도 안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없잖아요. 얘도 안 물어봤어요. 걔도요. 근데 우리가 적어줘요. 공부를 하면은 이 답안은 대부분 비슷해요. 조금 앞뒤가 틀리지 크게 어떤 어느 범주에 들어있어요. 그냥 설계, 시공, 유지, 관리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해요. 이렇게 자꾸 적다 보면 패턴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딱 어떤 포인트를 주려면은 1번 여기에서 해줘야 돼요. 60점이 넘어가 줘야 돼요. 그 대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얘가 합격을 시켜주진 않아요. 다른 것들이 합격을 시켜줍니다. 60점은. 근데 얘는 공부를 하면 내가 적어요.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적을 수 있어요. 적정하게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점수가 못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렇지만 얘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얘란 말입니다. 이 차별화. 이 세 개가 차별화죠. 결국은. 내가 유도리를 부를 수 있는 건 여기잖아요. 그걸 튀기 위해서 시공 방법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 붕괴라고 했으니까 옹벽 붕괴의 메커니즘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얘는 점수가 높고 시공 방법이라고 적어서 얘는 틀립니까? 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주라는 거예요. 거꾸로. 뭐를 적어도. 그래야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적어 넣어줘야지 튄다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얘나 똑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는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는 데. 메커니즘은 똑같은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튀기 위해서는 다른 걸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사람이 내가 약자다 보니까 붕괴가 나오면 자꾸 여기에 메커니즘, 문제점, 뭐 붕괴 형태, 어떤 얘하고의 같은 맥락이 이루어지는 걸 자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어차피 묻지 않은 거니까 새로운 거, 팍 튀는 거, 다른 거, 뭐 경험 사례, 뭐 이런 것들. 배수구 청소 불량이 한 붕괴 사례. 그리고 서울의 봉산동의 저 높은 지대에 옹벽이 되면 매년 붕괴되잖아요. 장마철 되면. 그걸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뉴스에 나온 거. 그거 준다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하나 이런 옹벽이라든지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점들은 유지관리 측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제점은. 왜냐? 시공할 때 문제점이 안 나오잖아요. 본구조물이 붕괴가 안 되잖아요. 문제점이라는 건 하자잖아요. 하자. 그건 준공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알아야지 시공할 때 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할 때 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 유지관리 문제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관리 측면에서요.
그래서 그 유지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도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얘를 물어보는 게 세 개를 물어봤으면 여기에 문제점, 원인, 대책을 물어보면 얘 둘 중에는 반드시 하나를 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빼야 돼요. 이 양이 줄어들어요. 얘 물어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얘기 때문에. 세 개를 물어보면 얘 둘 중에 하나 빼야 되고요. 네 개를 물어보면 두 개 다 빼야 돼요. 두 개 다 빼야 돼요. 예. 물어보는 거 안에서 그냥 많이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이제 개념을 갖고 가시면 되고요. 두 개를 물어봐도 내가 적을 말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 빼세요. 이 내용을 많이 적어주세요. 이 내용을. 그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묻지 않았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적으세요. 항상 여기는 문제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개요나 결론은 문제점으로 접근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요약해서 적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설사 요약을 하도 두 줄만 이 안에 요약이 되도록 적어주고 나머지는 내 개인적인 전체적인 생각을 적어주셔야 돼요. 옹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옹벽은 뭐 장마철의 기후로 변해서 서울의 고지대에 있는 옹벽들이 자꾸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그 고지대에 있거나 80년대에 시공한 옹벽들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강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결국은 그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시공시 주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개척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진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법규란다. 건진법을 준수해야 되고 표준 시방서, 특기 시방서, 공사 시방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현장이니까 공사 시방서죠. 예. 그냥 공사 시방서 적어주는 거예요. 작업계획서, 법규, 공사 시방서, 그 다음에 여기는 유지관리니까 시특법 또는 뭐 안전관리계획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로 개요나 결론은 대부분 주셔야 돼요. 여기에 빠진 것들 여기 적어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적다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어떨 때는 뭐 현장에서 우리가 품질 관리에 가장 이거하고는 이제 약간 다르게 가장 중요한 게 품질에 대한 관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품질 관리자 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자를 배치 안 하고 어떻게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품질이라는 의미 나오면 품질 관리자 배치하듯이 큰 의미로 보고 적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어가 또 있죠. 예.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옹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앞쪽에 보면은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적정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기도 그렇고, 요 결론도 그렇고, 아까 공원, 안한, 클레임, 리스크, 환경,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럴 때에서는 그냥 이대로 적으시면 되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죠? 공정관리는 이왕이면은 EVMS는 원가관리 프로그램인데 공정관리도 같이 되는 프로그램이죠. 예. 뭐 EVMS라든지 아니면은 PERT CPM, CPM. 그러니까 공정관리는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야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적을 때 원가, 품질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거죠. 여기서는 이러되면은 배수공이 중요하니까 배수공에 대한 시공 삽도링이 뭐 불량하게 작성돼서 문제가 발생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많잖아요. 그거 잘 해야 되죠. 공부했는데 배수공 막 설치했는데 나중에 대매교하니까 다 묻혀버렸어요. 이렇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위에 것만 돼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GL이니까. 이렇게 사전에 이게 설계의 문제죠. 설계할 때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나와요. 뭔가 레벨을 다 이렇게 해서 따져서 해야 되는데, 설계 도면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도 있고, 또 교량에 가면 거드하고 슬라브하고 매치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막 슈에 대한 위치하고 거드에 대한 슈가 꼭 박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불명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거 따지서 잘 안 돼요, 이게. 제일 다르고, 이 옹벽은 별도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옹벽이면은, 요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래, 이 그림을 이거 하나 그려주고,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림 좋네요. 이제 그릴 때 하나 나왔으면 내가 또 키핑해 넣는 거죠. 아, 요렇게 되니까 옹벽의 붕괴 원인에다가 하나 넣어서, 옹벽은 붕괴 원인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책이든 원인이든 요거에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 여기다 그림을 나중에 써먹는 거죠. 옹벽의 붕괴 원인, 안전성 검토 이런 거 나올 때 요런 그림을 살짝 집어넣는 거죠. 예. 이제 저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답안의 작성 방법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